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상하이에서 온 럭셔리 브랜드 마케팅 팀장의 충격 고백이 중국 SNS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녀의 충격 고백으로 중국 여성들이 최근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도대체 어떤 일인지 바로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상하이에서 가장 주목받는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마케팅 팀장 리나입니다. 32살의 나이에 이 자리까지 올라오는 건 쉽지 않았죠. 명문대 졸업 후 7년간 밤낮 없이 일한 덕분에 지금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아침마다 상하이의 고층 빌딩을 바라보며 행복을 느껴요. 이곳은 세계 패션의 중심지니까요.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사무실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제 책상 위에는 어제 밤늦게까지 준비한 새 시즌 마케팅 기획안이 놓여 있어요. 중국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한 이 기획안은 확실한 자신작이죠. 갑자기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우리 부서 총괄장 디렉터가 서 있었습니다. 리나, 내 사무실로 좀 와줄래? 장 디렉터의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상단에 본사 로고가 선명했죠. 본사에서 특별 지시가 내려왔어. 너를 서울지사로 파견하기로 했어.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서울이라고요? 한국이라고요? 서울이요? 제가 왜 서울에 가야 하죠? 목소리가 높아지는 걸 억누를 수 없었어요. 장 디렉터는 한숨을 쉬며 설명했습니다. 본사에서 아시아 시장 재편을 준비 중이야. 특히 한국 시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해. 말도 안 됩니다.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럭셔리 시장인데 왜 작은 나라 한국에 신경을 써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서울이 어떤 곳인지 아시잖아요. 패션 후진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제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났죠. 장 디렉터는 그런 제 반응을 예상했던 듯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리나, 이건 본사 결정이야.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는 우리는 때로는 이런 결정을 받아들여야 해. 화장실로 직행해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어요. 창백했습니다. 한국으로 파견? 말도 안 돼요.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은 한국은 중국에 비해 작고 중요하지 않은 나라라고 가르치셨죠. 한국 문화도 결국 중국 문화에서 파생된 것이라며 늘 무시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예상대로 크게 반대하셨습니다. 뭐라고? 한국? 네가 왜 그런 곳에 가야 하는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울려 퍼졌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죠. 한국 같은 작은 나라에서 네가 배울 게 뭐가 있겠니? 하지만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 거절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파견을 거절했다가는 승진 기회가 날아갈 수도 있어요. 럭셔리 업계는 경쟁이 치열하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와 기획안을 마저 정리하려 했지만 도저히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옆자리 동료 샤오밍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리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샤오밍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지었죠. 서울? 와, 대단한데? 사실 요즘 한국 브랜드들 중국에서도 인기 많잖아. 기회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그저 제 경력에 오점을 남길 뿐이에요. 더 이상 샤오밍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자리를 피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상하이의 화려한 마천루가 더욱 아름답게 느껴졌죠. 이걸 두고 서울에 가야 한다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옷장을 열어 최고급 브랜드 옷들을 하나씩 꺼내 여행 가방에 넣으며 생각했어요. 아마도 한국에서는 이런 하이엔드 패션을 이해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날 밤 핸드폰으로 서울 사진을 검색해봤습니다. 뭐 이렇게 작고 초라해 보이는지. 서울 지하철은 상하이의 절반도 안 되는 규모였고 쇼핑가도 상하이의 화려함에 비하면 그저 그랬어요. 6개월만 견디자. 이렇게 다짐하며 잠에 들었죠. 다음날 아침 상사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파견 명령 수락합니다. 한국 시장에서 우리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키보드를 치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전혀 진심이 아니었지만 회사 생활이란 이런 것이니까요. 출국 일주일 전 회사에서 작은 송별회를 열어줬습니다. 동료들은 제게 행운을 빌어주었지만 저는 그저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죠. 패션 후진국에서 무슨 마케팅을 한다는 거지? 인천행 비행기 티켓을 손에 들고 있자니 이 모든 게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저는 내일이면 서울로 떠나게 됩니다.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불평불만이 가득했지만 직업인으로서의 책임감은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솔직히 공항이 생각보다 깨끗하고 현대적이어서 놀랐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죠.
여기는 공항이니까 특별히 관리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짐을 찾아 입국장을 빠져나오니 회사에서 보낸 기사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어요. 기사는 공손하게 인사하며 제 짐을 받아들었죠. 안녕하세요, 리나님. 서울지사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차에 오르자 창밖으로 인천과 서울을 잇는 고속도로가 펼쳐졌습니다. 도로는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기사는 서울이 많이 발전했다며 자랑했죠. 속으로 웃었습니다. 발전했다고요? 세계적인 상하이와 비교한다고요?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점점 건물들이 높아지고 도로가 복잡해졌어요. 강남이라는 곳을 지나는데 생각보다 고층 빌딩이 많았죠. 압구정동에는 루이비통, 구찌, 프라다 같은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매장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어차피 중국 브랜드가 밀어준 거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매장 앞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인처럼 보였죠. 이건 좀 의외였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잠시 쉰 후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호텔 프론트에서 추천받은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죠.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순간부터 의아했습니다. 너무 깨끗했어요.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죠. 이거 관광객을 위한 특별구역인가?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조용히 핸드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어요.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도 없었고 쓰레기도 보이지 않았죠. 명동이라는 쇼핑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상하이의 난징로드를 떠올리며 비교해 볼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명동은 예상과 달랐죠. 좁은 거리지만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화장품 매장 앞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중국 화장품도 요즘 많이 발전했는데 왜 한국 제품을 사려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안녕하세요. 혹시 중국에서 오셨나요? 한 화장품 매장 직원이 유창한 중국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상하이에서 왔다고 하자 그녀는 많은 상하이 고객들이 방문한다며 특별 할인을 제안했어요. 웃으며 거절했죠. 하지만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직원들이 많다는 사실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거리는 더욱 화려해졌어요. 건물마다 설치된 대형 LED 스크린들이 밤하늘을 수놓았죠. 서울의 밤거리는 상하이만큼이나 빛났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지만 이건 분명 표면적인 모습일 뿐이라고요. 다음날 아침 정장을 차려입고 서울지사로 향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놀랐어요. 상하이 본사보다 더 현대적이고 세련된 인테리어였거든요. 어서 오세요, 리나님. 저는 한국지사 마케팅팀 김지연입니다. 사무실로 안내되는 동안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직원들 모두 세련된 옷차림에 활기차 보였어요. 분위기도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자유로웠죠. 개인 사무실까지 있다니 의외였습니다. 상하이에서도 팀장급은 개인 사무실이 없었는데요. 혼자 남겨지자 창밖으로 서울 도심을 바라봤어요. 어차피 건물만 번지르르 한 거겠지. 내일 팀 미팅에서 한국 직원들의 실력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표면적인 모습이 아닌 실제 업무 능력을 보고 판단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후 2시 한국지사의 첫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실은 본사보다 더 현대적이었어요. 벽면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탁 트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자리에 앉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김지연 팀장이 저를 소개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팀에 합류하게 된 상하이 지사의 리나 팀장님입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환영해 주었죠. 중국에서는 상사가 들어오면 모두 일어나 인사하는데 여기서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만 끄덕이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젊은 남자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정장 차림이 아닌 캐주얼한 복장이었죠.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발표는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어요. 한국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 브랜드 선호도, 경쟁사 동향까지 철저하게 분석되어 있었죠. 특히 디지털 마케팅 전략은 상하이 지사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다른 팀원들이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직급에 상관없이 모두가 자유롭게 의견을 내놓았죠. 팀장인 김지연조차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고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리나님 의견도 듣고 싶어요. 저희 전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간 당황했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새로운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경우가 중국에서는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기회라고 생각하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마케팅 전략이 디지털에 많이 의존하는 것 같은데 오프라인 경험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말을 마치자 긴장했어요. 혹시 무례하게 들릴까봐 걱정됐죠. 하지만 예상과 달리 모두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지적이에요.
실제로 저희도 오프라인 경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사무실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어요. 이런 자유로운 토론 문화가 정말 효율적일까요? 하지만 결과물의 퀄리티를 보면 분명 효과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지연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리나님, 어제 회의 어떠셨어요? 저희 문화가 중국과는 좀 다르죠? 네, 많이 달랐어요. 중국에서는 상사 의견을 따르는 게 기본인데 여기서는 자유로운 토론이 기본이네요. 그날 오후 제가 준비한 중국 시장 분석 자료를 발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항상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좀 더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실수해도 비난받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였죠. 발표를 마치자 여러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중국 소비자들의 변화하는 취향에 대해 궁금해하는 직원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제 지식과 경험을 정말 존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주가 지나면서 점점 이 수평적인 문화에 익숙해져 갔어요.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제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한 달이 지난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때로는 팀장의 아이디어에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무례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건강한 토론 문화로 느껴졌습니다. 상하이 본사에 월간 보고서를 보내면서 한국 지사의 업무 방식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요. 예상대로 상사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결과물의 퀄리티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이제 한국의 수평적 문화가 단순한 무질서가 아니라 체계적인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이런 환경에서 제 실력이 더 빛난다는 사실이었어요. 한국 지사에서 근무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업무에 적응하고 한국 동료들과도 어느 정도 친해졌어요. 특히 김지연 팀장과는 자주 점심을 함께하며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오늘도 미팅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김지연이 제안했습니다. 리나님,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우리 팀 몇 명이 같이 식사하기로 했거든요. 네, 좋아요. 함께 할게요. 퇴근 시간이 되자 저는 김지연과 함께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팀원 5명이 이미 와 있었죠. 그들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팀원들의 가방 속에 책이 보였죠. 전공서적처럼 보이는 두꺼운 책들이었습니다. 혹시 그 책들은 뭐예요? 제 질문에 박민수라는 팀원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이건 마케팅 스터디 교재예요. 식사 후에 스터디 모임이 있거든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스터디 모임이라고요? 회사 끝나고 또 공부를 한다고요? 퇴근 후에 스터디를 한다고요? 매일인가요? 아니요, 일주일에 2번이요. 최신 마케팅 트렌드나 데이터 분석 기법 같은 걸 공부해요. 더 놀라운 건 이런 자기 개발 모임이 회사 내에서 흔하다는 사실이었어요. 김지연도 MBA 과정을 공부하고 있었고 다른 팀원들도 각자의 분야에서 추가로 공부하고 있었죠. 중국에서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회사 일이 끝나면 대부분 쉬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죠. 김지연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경쟁이 치열해서 계속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으면 뒤처지게 돼요. 특히 우리 분야는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잖아요. 식사가 끝난 후 호기심에 그들의 스터디 모임에 참석해보기로 했어요. 카페의 독립된 공간에서 팀원들은 각자 준비해온 자료를 발표하고 토론했죠. 놀라웠던 건 그 내용의 전문성이었습니다. 박민수는 최신 디지털 마케팅 기법에 대한 심층 분석을, 이수연은 소비자 심리학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들의 지식 수준이 단순히 실무자가 아닌 전문가 수준이었죠. 토론을 듣고 있자니 제 자신이 갑자기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업무 경험은 풍부했지만 이론적 지식은 대학 시절 배운 것에 머물러 있었어요. 변화하는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했던 거죠. 다음 날 사무실에서 김지연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업무와 공부를 병행하세요?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요? 물론 힘들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함께 공부하면 동기부여도 되고 더 재미있어요. 그날 저녁 호텔 방으로 돌아와 깊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안주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중국에서는 제가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계속 발전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용기를 내어 김지연에게 부탁했습니다. 저도 스터디 모임에 정식으로 참여해도 될까요? 김지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물론이죠. 리나님의 중국 시장 경험이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게 저는 한국 동료들과 함께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따라가기 힘들었어요.
특히 데이터 분석 부분은 제가 약했던 분야였죠. 하지만 동료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었고 저도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따라잡으려 노력했습니다. 놀랍게도 2달 후 저는 상하이에서는 배우지 못했을 새로운 마케팅 기법들을 익혔어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고객 여정 매핑, 심지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트렌드 예측까지 배웠죠. 이 모든 지식은 실제 업무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제안한 새로운 마케팅 전략은 본사에서도 극찬을 받았어요. 그들은 제가 어디서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얻었는지 궁금해했죠. 한국 직장인들의 자기 개발에 대한 열정은 저에게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도 매일 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이 생겼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변화였죠. 서울 근무 2달 차, 팀장인 김지연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리나님, 이번 주말에 명품관 현장 조사를 같이 가보는 건 어떨까요? 소비자들의 실제 구매 행동을 관찰하면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흔쾌히 수락했어요. 사실 한국의 명품 시장이 어떤지 직접 보고 싶었죠. 아마도 중국보다 작고 미개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저희는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에 모였어요. 백화점 외관부터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내부였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명품관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고급스러웠어요. 더 놀라운 건 방문객의 수였습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사람들로 북적였죠. 한국 명품 시장이 이렇게 크군요. 김지연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실 여기는 그저 시작일 뿐이에요. 청담동에 가면 더 놀라실 거예요. 우리는 고객들의 구매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한국 고객들은 단순히 브랜드 로고를 보고 구매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제품의 소재, 디자인, 심지어 스티치 하나까지 꼼꼼히 살펴봤죠. 한 고객이 샤넬 백을 고르는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판매 직원에게 상세한 질문을 던졌어요. 가죽의 원산지, 봉제 방식, 심지어 내부 포켓의 위치까지 물었죠.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소비자는 중국에서도 보기 힘들었습니다. 한국 고객들이 이렇게 까다로운 줄 몰랐어요. 김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국 소비자들은 정보력이 대단해요. 인터넷으로 모든 정보를 찾아보고 SNS에서 리뷰도 꼼꼼히 확인하죠. 그냥 비싸다고 사는 시대는 지났어요. 점심시간에 카페에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지연은 흥미로운 정보를 알려줬어요. 실은 많은 글로벌 명품 브랜드들이 한국을 테스트 마켓으로 활용해요. 새로운 디자인이나 마케팅 전략을 한국에서 먼저 시도하고 반응이 좋으면 글로벌로 확장하는 방식이죠.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테스트 마켓이라고요?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라고요? 왜 한국을 테스트 마켓으로 선택한다는 거죠? 한국 소비자들이 트렌드에 민감하고 반응이 빠르거든요. 그리고 소셜미디어 활용도가 높아서 입소문 효과도 크고요. 작지만 영향력 있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죠. 오후에는 청담동으로 이동했어요. 거리 곳곳에 럭셔리 브랜드의 플래그십 스토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건 한국에만 있는 특별한 디자인과 제품들이었어요. 매장 관리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죠. 저희 브랜드는 한국 시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요. 한국에서 성공한 마케팅 전략은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성공할 확률이 높거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생각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제가 한국을 얼마나 과소평가했는지 깨달았어요. 다음 날 사무실에서 한국 명품 시장 데이터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구 대비 명품 소비율은 세계 최상위권이었고 브랜드 충성도도 매우 높았어요. 특히 놀라운 건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반응이었죠. 한국 소비자들은 새로운 디지털 캠페인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하며 한국 시장의 중요성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일지 모르지만 럭셔리 마케팅에서는 오히려 중국보다 앞서 있는 측면이 많았죠. 그날 밤 상하이 본사에 특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명품 시장의 특성과 중요성, 그리고 우리 브랜드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끝으로 제 개인적인 소감을 덧붙였죠. 한국 소비자들의 안목과 지식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들을 만족시키는 제품과 마케팅 전략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고서를 보낸 후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그 편견이 하나씩 깨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한국 생활 석 달째, 주말 저녁에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바빠서 자주 연락을 못 드렸거든요.
화면 속 어머니의 표정이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리나, 얼굴이 많이 야위었구나. 거기서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니? 잘 먹고 있어요, 어머니. 오히려 요즘 너무 잘 먹어서 살이 찔까 걱정이에요. 아버지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불만스러워 보였죠. 언제 상하이로 돌아올 계획이냐? 그 작은 나라에서 벌써 석 달이나 보냈으니 충분히 경험했을 텐데.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망설여졌죠. 사실 한국에 대한 저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사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라요. 특히 패션과 마케팅 분야는 정말 선진적이에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니? 설마 그들이 너에게 세뇌라도 했나? 어머니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리나, 너무 그 나라에 정을 주면 안 돼. 곧 돌아올 거잖니? 대화는 팽팽한 분위기로 이어졌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할 때마다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결국 서둘러 통화를 마쳤죠. 전화를 끊고 나니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변화를 부모님이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게 서글펐어요. 문득 생각이 떠올랐죠. 평소 즐겨 사용하던 웨이보에 한국 생활을 기록해보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평범하게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 사진을 올리고 짧은 소감을 적었어요. 서울의 밤은 상하이만큼 화려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발전된 도시예요.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댓글이 수십 개씩 달렸어요. 정말요? 한국이 그렇게 발전했나요? 더 많은 사진 보여주세요. 이런 반응에 용기를 얻어 다음 날은 서울. 명동의 화장품 매장들과 한국 소비자들의 쇼핑 습관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특히 한국 소비자들의 꼼꼼한 제품 리서치와 까다로운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어요. 반응은 더욱 뜨거웠죠. 조회수가 급증하고 팔로워도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알려주는 한국의 모습에 놀라워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까다롭다고요? 우리보다 더 명품에 대해 잘 알아요? 점점 더 자신감이 생겨서 매일 한국 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매장의 내부 모습, 한국 마케팅 전략의 혁신성, 직장 문화의 차이점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뤘어요. 놀랍게도 제 웨이보 계정의 팔로워가 일주일 만에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한국의 실제 모습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명품과 패션 분야에 관심 있는 젊은 여성들의 반응이 뜨거웠죠. 한 달 후 저의 팔로워는 20만 명을 넘어섰어요. 중국의 유명 패션 매거진에서 인터뷰 요청까지 받았죠. 그들은 제가 한국 시장에 대해 전하는 생생한 정보에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솔직하게 제 경험을 나눴어요. 처음에는 한국을 무시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니 그들의 패션 감각과 마케팅 전략이 세계적인 수준이더라고요. 이 인터뷰가 나간 후 웨이보에서는 더 큰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의 친구들도 제 계정을 팔로우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께 다시 전화가 왔죠. 리나, 네가 올린 글들을 봤단다. 네 친구들이 우리에게 보여줬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전과는 달랐어요. 더 부드럽고 호기심 어린 톤이었죠. 한국이 정말 그렇게 발전했니? 우리가 너무 편견을 가졌던 걸까? SNS에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상하이 친구들로부터 연락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절친했던 메이링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리나, 너 웨이보에서 꽤 유명해졌더라. 한국에 대해 그렇게 좋게 말하다니 정말 그곳이 괜찮아? 메이링은 항상 한국을 무시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녀와 통화하자 처음에는 믿지 않는 투였어요. 진짜 명품 시장이 상하이보다 세련되었다고? 설마 그들이 너한테 돈이라도 주는 거 아니야? 그녀의 비꼬는 말투에 화가 났지만 참고 설명했습니다. 메이링, 나도 처음엔 내 생각과 같았어.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다르더라고. 내가 데이터를 보내줄게. 그날 저녁 한국 명품 시장의 성장률, 소비자 인사이트, 글로벌 브랜드들의 한국 시장 전략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정리해서 보냈어요. 특히 한국이 신제품 테스트 마켓으로 활용되는 사례들을 상세히 설명했죠. 며칠 후 메이링에게서 놀라운 답장이 왔습니다. 이 자료들 정말 흥미롭다. 우리 회사도 한국 시장 진출을 고려해볼까? 메이링은 중국의 유명 패션 브랜드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태도 변화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차츰 다른 친구들도 연락해왔어요. 대학 동기 리안과 통화했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처음에 의심스러워했어요. 리나, 너 한국 사람이라도 된 것 같네. 그렇게 좋으면 아예 거기 살지 그러니? 하지만 제가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과 실제 경험담을 들려주자 그의 태도도 변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의 수평적 문화와 자기 개발에 대한 이야기는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듯 했어요. 우리 회사는 너무 수직적이라 아이디어를 내기가 힘들어. 한국처럼 변할 수 있을까? 한국에 무관심하던 친구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 화장품은 정말 좋은지, 패션 트렌드는 어떤지, 직장 생활은 어떻게 다른지 등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어요. 어느 날 상하이에서 가장 무시하던 친구 장웨이에게 화상통화가 왔습니다. 그는 항상 한국을 깎아내리던 사람이었어요. 리나, 솔직히 말해봐. 네가 말한 것처럼 한국이 정말 그렇게 선진적인 거야? 그래, 장웨이.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처음엔 나도 내 생각과 같았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니 달랐어. 믿기 힘든데? 그럼 다음 달에 내가 서울에 직접 가볼게. 네가 말한 것들이 진짜인지 확인해볼게. 저는 그의 방문을 환영했습니다. 직접 와서 보는 것보다 더 좋은 증거는 없으니까요. 장웨이가 서울에 도착한 날, 그를 데리고 서울의 명품 거리와 회사를 돌아다녔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하루가 지나자 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리나, 내 말이 맞았어. 이곳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 특히 한국 소비자들의 수준 높은 지식과 까다로운 기준에 그도 놀랐어요. 백화점에서 명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의 전문적인 질문을 듣고 그는 충격을 받았죠. 장웨이의 방문 이후 더 많은 친구들이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연락해왔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어요. 중국 SNS에서 제 포스트를 본 낯선 사람들도 조언을 구해왔죠. 리나 씨, 서울 여행 계획 중인데 추천해 주실 곳 있을까요? 한국에서 꼭 사야 할 명품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저는 자연스럽게 중국인들에게 한국을 소개하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상상도 못했던 변화였어요. 한국 생활 5개월 차 웨이보에서의 인기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지연이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리나님, 웨이보 말고 유튜브도 해보는 건 어때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당신의 시각을 알릴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글 쓰는 것보다 영상을 만드는 건 더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첫 영상을 만들었죠. 안녕하세요. 상하이에서 온 리나입니다. 오늘은 한국 소비자들의 브랜드 선택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촬영은 서울 명동의 한 카페에서 했습니다. 10분짜리 짧은 영상이었지만 편집하는데 꼬박 하루가 걸렸어요. 완성된 영상을 올리고 다음날 확인했죠. 조회수 5만, 구독자 1000명이 넘었습니다.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렸어요. 사람들은 제가 한국과 중국의 소비 문화를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모습에 관심을 보였죠. 와, 중국인이 한국 문화를 이렇게 분석하다니 신선해요. 다음 영상도 기대합니다. 이런 반응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한국 직장 문화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수평적 소통 방식, 자기 개발 문화, 회의 진행 방식 등을 자세히 설명했죠. 중국에서는 상사 말에 무조건 따르는 게 미덕이지만 한국은 달라요. 건설적인 토론 문화가 있죠. 이 영상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특히 중국 기업에 다니는 젊은 직장인들의 공감을 얻었어요. 그들은 더 수평적인 직장 문화에 대한 갈망이 있었나 봅니다. 회사의 허락을 받아 사무실 내부 모습도 촬영했어요. 물론 민감한 정보는 모두 가린 채로요. 중국 시청자들은 한국 기업의 실제 업무 환경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 영상은 가장 자신 있는 주제였어요. 한국과 중국의 명품 시장 비교였죠. 한국 소비자들은 단순히 브랜드 로고를 보고 구매하지 않아요. 제품의 품질, 디자인, 브랜드 가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죠. 이 영상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조회수 20만을 돌파했고 구독자는 5만 명을 넘어섰어요. 중국의 패션 매거진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왔죠. 리나님의 콘텐츠는 중국과 한국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밤늦게까지 영상을 편집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낮에는 회사 일을 하고 밤에는 콘텐츠를 만들었죠. 힘들었지만 보람찼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의 마케팅 책임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리나 씨, 귀하의 영상을 보고 연락드립니다. 한중 문화 차이에 대한 인사이트가 대단히 흥미롭네요. 그는 제게 브랜드 컨설팅을 제안했어요. 중국 시장과 한국 시장을 잇는 브릿지 역할을 해달라는 거였죠. 놀라운 기회였습니다. 한국에 온 지 6개월, 이제 저는 단순한 회사원이 아니라 인플루언서가 되어 있었어요. 구독자는 10만 명을 넘어섰고 여러 브랜드로부터 협찬 제안도 받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제 자신의 인식이었어요. 한국을 무시하고 얕봤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문화와 시스템을 세계에 알리는 사람이 되었죠. 아이러니한 반전이었습니다. 상하이 본사에서 파견 기간 연장을 요청했어요. 원래는 6개월이었지만 1년으로 연장되었죠. 이제 저는 서울에 더 오래 머물며 두 나라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부모님도 이제는 제 유튜브를 자랑스럽게 지인들에게 보여주신다고 해요. 제 유튜브 채널을 보고 처음에는 한국을 무시했던 분들이 이제는 한국에 가고 싶다고 다들 난리입니다. 저는 중국인들이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진짜 세상을 제대로 보기를 바라는 마음에 열심히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중국 사람들이 몰려온다는데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긴 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제작소 감동 나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